대한민국은 불과 약 100년 전만 하더라도 군주제였습니다. 군주제였기에 당연히 대한민국엔 왕실이 있었죠.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왕실은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후 왕자가 있습니다. 인기 K-팝 그룹 엑소의 수호를 닮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이후 왕자는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왕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왕의 후손들조차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죠. 또한 한국인들은 대부분 조선 왕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대체 그 이유는 뭘까요? 또한 한국인들에게 조선 왕실은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지금부터는 조선의 마지막 왕족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이전의 나라인 조선은 519년 동안 유지된 국가로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경우입니다. 많은 나라가 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선은 500년이라는 긴 역사를 제국주의 열강에 바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조선을 삼킨 나라는 조선과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일본이었습니다. 다른 식민지 국가가 처음 보는 나라, 처음 보는 인종에게 점령당한 것과 달리 조선은 수천 년 동안 알고 지냈고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여겨졌던 일본의 무릎을 꿇어야 했던 거죠. 한국이 아직도 일본 식민지 시절을 치욕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선은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시키기 전까지 조선이 일본보다 더 우월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나라는 결국 역사 속으로 지워졌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과 순종입니다. 순종은 일본이 강제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옹립한 왕이기에 한국인들은 사실상 조선의 마지막 왕을 고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종에게는 총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고종의 뒤를 이은 마지막 왕 순종,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입니다. 이 중 현재 고종의 후손은 의친왕 계열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서 죽은 비운의 왕자가 바로 의친왕의 둘째 아들 이후입니다. 조선 왕족들은 식민지가 된 후 주로 일본에 가서 생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왕족들에 대한 처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국 일본의 식민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줘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은 서양 열강이 아닌 아시아도 제국주의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고 막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즉 조선 왕족들을 우호적으로 대한 것도 일본 제국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함에 불과했던 거죠. 일본은 조선 왕족에게 지위를 주고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일본과 조선의 경혼을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 왕족 조선인과 황족 일본인을 결혼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은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은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입니다. 영친왕은 조선인이면서 친일을 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일본에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조선을 빼앗은 대표적인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인 안중근에게 암살되었을 때 영친왕이 매우 슬퍼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일화죠. 사실 영친왕을 비롯한 대부분 왕족이 일본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적대적이고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은 왕족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후 왕자입니다. 이후 왕자는 1922년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왕자는 일본인과의 혼인을 극렬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조선 사람과 결혼하겠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친일파 박영효의 딸 박찬주와 결혼했습니다. 그의 결혼은 조선과 일본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조선인에게는 한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딸과의 결혼이 충격적이었고 일본인에게는 그가 일본이 아닌 조선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유가 일본인과 결혼하지 않으려 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별개로 사실 이유와 박찬주의 관계는 좋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유와 박찬주가 연애하고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둘이 일본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애 마이너스 결혼이 드물었던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둘의 사랑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단을 넘어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 일본군 자격으로 만주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왕족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조선인으로서 일본군의 제복을 입는 것을 수치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독립을 계속 염원했으며 꾸준히 조선말을 사용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일본에서 보낸 걸 생각하면 이유가 얼마나 조선의 독립을 바랐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1945년 7월에 히로시마에 부임했습니다. 일본은 이유가 일본으로 가기 싫어했다는 것은 많은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유는 병이 나서 가지 못한다며 한 달을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6일 미국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 순간 이유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불과 700m 거리에 있었죠. 이유는 머리부터 가슴까지 커다란 화상을 입었고 온몸의 피부는 문드러졌습니다. 결국 이유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다음날 새벽 5시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에게 조선 왕실은 어떠한 이미지일까요? 당시 조선 왕실은 일본의 침략을 막지 못했습니다. 고종에 대한 평가는 상반됩니다. 망국의 비운의 왕이자 나라를 망하게 한 왕. 당시 조선 조정은 무능했고 급변하는 시대를 파악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말했을 때 고종은 조선 전체 왕들을 통틀어 봤을 때 무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망국의 왕으로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후 조선은 1910년 일본에 강제 합병되었고 36년이라는 긴 식민지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면서 한국은 독립되었고 한국은 왕정이 아닌 공화정을 택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된 거죠. 왕은 식민화에 책임이 있었고 독립운동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선 왕실 인물들의 대부분은 친일을 택하거나 침묵하였습니다. 일본의 반발심을 보였던 왕족은 이후 왕자와 그의 아버지 의친왕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후와 의친왕조차도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끌어낸 건 왕도 귀족도 아닌 일반 민중들이었습니다. 나라에 받은 건 아무것도 없던 민초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36년이라는 긴 시간을 싸워야 했습니다. 독립되고 한국의 국민이 왕을 버리고 공화정을 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였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 조선 왕실은 잊혀서 고종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왕족들을 인정해주면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왕조 복구 운동이 일어나 다시 공화정에서 군주제로 바뀔 것을 우려한 것이죠. 따라서 그는 왕족들을 그 나라를 빼앗긴 장본인이라 칭하며 조선 왕조의 재산을 압수해 국유화했습니다. 또한 응친왕 같은 왕실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죠. 이들은 10수년이 흐른 후 박정희 정권이 되어서야 간신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고종의 후손들은 사실상 대가 끊겼다고 봐야 합니다. 남아있는 고종의 후손은 전부 의친왕 계열이며 소위 적통은 이미 끊겼습니다. 사실 후손들이 전부 의친왕 계열인 것은 의친왕이 자식을 22명이나 낳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고종의 후손들도 그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 제사를 지낼 때 정도만 고종의 후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합니다. 즉 조선 왕실은 그 생명을 이미 다했습니다. 몇 안 되는 고종의 후손들도 그렇게 잘 살아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죽을 때까지, 심지어 현재까지도 후손들은 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친일파를 완전히 척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은 김일성 본인 외에 모든 세력을 척결하였기에 가능한 일이긴 했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왕실의 후손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